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20분입니다. 테슬라가 오늘 새벽 3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시장 기대대로 분기별 매출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반면에 이제 그 순이익이 감소했다는 소식에 시장 반응은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9월 이후 테슬라 상승세에 전기차 캐즘에서 벗어날지 함께 기대를 모으던 2차 전지 업체들도 오늘은 좀 주춤한 상황인데요. 테슬라 실적 전망 짚어보고요. 2차 전지 향방에 대해서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새벽에 이제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테슬라의 일단 사상 최대 차량 인도량 기록했다면서요. 실적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실적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그래서 역대 최대 분기 매출 대단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일반 주식을 하는 분들이나 일반 국민들이나 소비자들이 모두 관심 있는 네. 순이익이 있잖아요. 네. 이게 무려 37%나 급감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좀 충격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순이익이 37% 줄어서 네. 13억 7천만 달러에 그쳤다. 네네. 네. 이렇게 급감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몇 가지를 보면 비용이 좀 너무 많이 들어요. 고정 비용이 예전보다 50%가 늘어났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단 기업의 가치를 볼 때 우리가 회사가 1년간 낼 수 있는 순수익분의 기업의 총 가치라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주가 가치를 비교하는 지표가 있거든요. P/E 이렇게 해서 비교를 네. 하는데 이게 테슬라가 250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다고? 테슬라가 네. 현재 주가 시가총액이죠. 네. 시가총액에 해당하는 돈을 벌려면 네. 250년 동안 벌어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그게 10배에서 20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현대자동차 주식을 산다는 얘기는 네. 주식의 가격하고 주가 발행한 걸 다 곱해보면 시가총액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게 이 회사가 10년에서 20년이면 그 금액을 벌어들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테슬라는 그게 200, 250에서 260. 그럼 250년 동안 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는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치가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반영도 아주 아주 세기를 걸쳐서 그렇죠. 반영된 거잖아요. 그래서 250년이면? 이게 자동차 회사라고 하면은 네. 10배에서 20배 이상 갈 수가 없는데 AI, 로봇, 인공지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을 계속 투자를 하면서 결과를 내지 않으면 네. 주가가 폭락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급증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관세 부담이 좀 생겼죠. 미국의 관세 허들 때문에 네. 자동차 관련 부품들이나 중국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미국으로 들어올 때 벌써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분기별로 한 4억 달러 정도 손실이 네.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쟁이 좀 커졌죠.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정말 잘해오고 있는데 모델이 그 4개 모델이 너무 모델리어가 좀 오래됐잖아요. 어떤 모델 말씀하시는 거죠? 본인들이 판매하는 차량의 네. 모델 Y나 3나 이런 이런 것들이 다른 회사들처럼 3년에서 5년 만에 신모델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쭉 끌어오고 있다 보니까 경쟁 업체들 대비 약간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마진율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업이익률이 보통 현대자동차가 9% 내외, 네. 기아가 잘했다고 했을 때 11%인데 테슬라는 4년 전에 25%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이요? 영업이익률이요. 네. 그리고 지금 많이 떨어진 게 18%예요. 아, 그래요? 예, 영업이익률이 18%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업체를 비교하면 한국 타이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왜 타이어 회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 회사가 마음 먹는다고 내일부터 타이어 만들 수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높고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5% 6% 미만이에요. 네. 자동차 회사 완성차 업체도 11%인데 테슬라는 이거에 2.5배 규모의 경제로 벌어들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네. 이게 점차 떨어지고 있어서 18%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 또 어쨌든 그것도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높은 거예요. 그렇죠. 원래 17.5%가 그랬는데. 그 정도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규제 크레딧에 대한 수익이 감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차를 판매하게 되면은 우리가 탄소세라는 어떤 벌금 형태를 내는데 내가 벌금을 안 내기 위해서는 내가 전기차 많이 팔았어 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컴펜세이션 이렇게 보상해 상세를 주거든요. 시켜주는 상세시켜 주는데 네. 내연기관만 많이 파는 회사들은 네. 테슬라로부터 그 크레딧을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게 약간 이제 뇌피셜이지만 트럼프한테 한 방 먹은 게 아닌가.
왜냐? 트럼프하고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트럼프가 내연기관 판매하는 자동차 회사들의 크레딧 벌금을 감소해 줬어요. 경감해 줬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테슬라한테 사오는 게 줄어들었죠. 그래서 작년 3분기에는 7억 4천만 달러어치 크레딧을 팔았거든요. 수익이. 네. 이게 지금은 4억 1,700만 달러로 44%가 감소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좀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건데 네. 앞으로 더 할 겁니다. 네. 예. 세제 혜택 종료된 것도 무슨 그렇죠. 원인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세제 혜택이 종료된 거는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조금 긍정적인 효과를 내죠. 소비자들이 혜택 종료 앞두고 미리 사는 그렇죠. 거예요. 예. 네. 선구매로 선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은 매출이 급격히 늘어서 이만큼 늘었는데 이렇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감소했다는 것이 네. 상당히 좀 충격적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규제 크레딧은 앞으로 전기차를 자동차 제작사들이 열심히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네. 신모델을 출시하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네. 아예 소멸될 수 있는 성격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 실적 전망치 스스로 기업체가 공개하는 거 이런 거 좀 나온 게 있나요? 수치로 나온 거요? 수치로 나온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어때요? 최대 매출을 기록한 것이 네. 또 다음 분기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도 그렇죠. 하던데요. 조금 전에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7,500달러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 때문에 네. 한 12월쯤에 차를 살까 하던 사람들이 땡겨서 샀잖아요. 그럼 이제 4분기에는 어떻게 했어요? 매출이 급감하겠죠. 그래서 수요가 네. 공백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 3분기에 최대 매출을 올린 게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주식하는 사람들은 4분기에는 매출이 줄어들겠나라고 미리 예상을 미리 하거든요.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주가 유지에는 부담이 될 수 있고 네. 이제 앞으로의 생산량 증가, 판매 압박, 가격 인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압박감이 4분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울 걸로 예상되는 네. 거죠. 그 이제 로봇 택시에 대한 네. 비전이 발표될지 이제 시장에 관심이 있었는데 네네. 어떻습니까? 실제 뭐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제 그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차량 인도량, 마진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보다도 조금 전에 아까 시가총액 250배는 자동차 관심이 없는 거예요.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지만 AI, 로봇택시, 예. 완전 자율주행의 언제 네. 시행되느냐 이 부분에 관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언급을 해주지 않으면 또 주가가 떨어질 거라는 게 뻔한 거죠. 네. 그래서 미래 성장 스토리의 핵심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줘야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실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로봇택시 테스트하고 네. 출시를 시작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2인승 완전 자율주행 로봇 전용 모델도 출시를 하겠다. 네. 그리고 AI 관련해서 옵티머스를 가지고 사람의 어떤 인력을 대체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로봇도 휴머노이드 출시하겠다. 로봇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네. 이런 부분들이 현재 발표가 될 것으로 다들 기대하고 내년 있는 거죠. 1분기에는 옵티머스 V3인가요? 그 공개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 예, 예고하고 같은데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게 예. 될지 참 궁금하긴 한데. 그런데 현재까지 보여진 바로는 일단은 단순 작업 위주거든요. 아. 그러니까 단순 작업 위주라는 게 이제 저도 이제 공학을 했었고 네. 보면은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면은 이제 자동차 생산 라인 공장 같은 데 보면은 팔만 달려서 이렇게 용접하는 가끔 로봇 네, 보이죠. 네. 뭐 3축이라 그러면 1축 위아래 돌리고 이런 이런 로봇들은 휴머노이드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네. 폄훼하는 성격이 있고요. 네. 사람 모양처럼 걸어가서 조립을 하거나 뭐 네, 이렇게 옮기거나 뭐. 이러면 네. 이게 좀 업데이트된 기술로 보여질 수 있는 거죠. 근데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현재의 휴머노이드 테슬라에서 발표한 로봇들은 네. 이런 단순 노동하고 똑같은 거죠. 아하. 바퀴만 달리고 이동하고 발만 달렸을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사람과 유사하게 판단을 내리고 네. 이런 AI 기반의 로봇에 대한 어떤 실증이나 아니면 이런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표는 아직 발표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언젠간 될 거다. 하지만 상당히 늦어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로봇택시 진행 상황 좀 더 살펴볼까요? 일단 수익 모델이 로봇택시 서비스에서 그렇죠. 예. 일단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텍사스 오스틴에서 예.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뭐 수백 대 차량에서 각종 시범 운행을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 운행된 차량 대수도 워낙 작았고 10대였나 네. 20대였나 그랬었죠. 네. 그리고 또 중앙선을 이렇게 넘어서 네. 과속으로 운전을 해서 이제 속도 위반도 하고 네. 이런 어떤 좀 어설픈 모양을 보여줬던 게 조금 사람들에게는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네. 반응이 반반 섞여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했다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는 반면 아직도 오류가 많다. 주행 중 오류에 대한 안정성 논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확장성이 실은
테슬라 로보택시의 최대 장점이거든요. 웨이모나 이런 데 로보택시들은 구글의 자율주행 구글이나 회사, 이런 데들은 자회사요? 그렇죠.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차량에 각종 센서를 많이 붙여가지고 정확히 판단해서 움직이니까 에러가 적어요. 대신 정밀 지도가 없는 지역으로는 완전 헤매는 거죠. 헤매죠. 운행이 네. 안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 전용으로 센서가 많이 달린 차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테슬라는 영상 자료를 분석해서 영상 기반이다 보니까 네. 자기네가 개발한 로보택시의 프로그램이 네. 웨이모 정도를 따라갈 수 있게 완벽해지면 기존의 테슬라를 차량에다. 구매한 사람들한테 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통해서 그러니까요. 바로 택시로 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네. 이 확장성이 좋다. 그러니까 서비스 한 확장 번에 가능성. 수백만 대의 테슬라를 나는 시장에 내놓을 거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네. 초창기에 테슬라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 보면은 그 출시 시가 계속 늦어진 것처럼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게 좀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 로보택시 전용 모델인 사이버 캡을 네. 내년에는 이제 공개를 이미 했죠. 공개는 2024년 10월에 그래서 내년부터 양산을 할 거다라고 하는데 네. 그 양산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서 물량을 네. 충분히 뽑아낼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리콜 이슈가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 예. 얘기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조금 문제인데 특정 연식 모델에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오류가 나오면서요. 네, 네. BMS 오류라는 건 배터리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부에 배터리 내부에 문제가 있다라고 예, 문제가 이제 코드가 있다. 뜨는 그러면서 거잖아요. 이제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충전을 최대 50% 미만으로 억제를 해요. 아 저절로. 예, 20에서 예. 50%까지. 네. 그러면 문제는 주행 거리가 확 줄어들죠. 이거 시장 갔다 오다가 차량 쓰게 생긴 거죠. 그래서 20년씩 21년씩이 그런 거예요? 예, 네. 20년씩 21년씩인데 문제는 이게 불량률이요. 모델 Y의 불량률은 네. 20에서 22%입니다. 그렇게 5대 중에 높아요? 한 대예요. 아이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네. 그 모델 3도 약 12%요. 이 정도면 네. 상당히 많은 수치거든요. 근데 이 특이한 사항은 요 당시에는 2000년에서 2021년에는 파나소닉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실제 리콜 이슈가 나온 게 된 거는 네. 테슬라나 이제 우리나라 국토부도요. 관련 부서에서 이 배터리 용량이 절반으로 줄어서 아니면 20%로 줄어서 5분의 1로 줄어서 주행 거리가 확 짧아지는 건 안전에 지장이 없다라고 평가를 해서 그동안 안전에 리콜- 지장 없지만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죠. 결국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전기차를 구매를 했는데 아니 주행 거리가 확 줄어들어서 운행을 못하면 네.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이제 대수가 워낙 늘어나고 언론에서 많은 집중적인 이제 포화를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이걸 가지고 리콜 조치를 좀 검토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2년 이후 판매된 거는 괜찮은가 봐요.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네. 불량률이 뭐 제로라는 건 아니지만 네, 네. 뭐 0점 전체 테슬라 판매로 보면 1% 네. 미만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어쨌거나 이제 이런 잡음이 있어도 테슬라 주가는 이제 9월 이후 꾸준히 상승세 보여왔는데 여전히 그리고 낙관론이 더 많은 것 같지요? 예, 맞습니다. 예. 낙관론이 많죠. 왜냐하면 네. AI, 로보틱스, 네. 에너지 산업, ESS 이런 미래 가치에 대한 것들이 계속 반영이 되고 네. 또 앨런 머스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로보택시하고 풀 자율주행, 네. 로보택시나 이제 완전 무인 자동차가 완성이 되면 네. 잠재적으로 정말 폭발적인 건 맞죠. 지금의 자동차 판매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수익이 예상되는 필드인 건 맞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공지를 하다 보니까 아직도 낙관론에는 그러니까 예. 테슬라 사업의 중심축이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라 이제 AI인 거고. 그렇죠. AI와 로보택시와 네. ESS 같은 미래 에너지 산업이다라고 하니까 네. 자동차 산업 대비 규모가 큰 거죠. 네. 근데 그 옵티머스 상용화는 언제쯤 가능할 걸로 보세요? 글쎄요. 머스크는 옵티머스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기술적인 완성도는 초입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단순 반복하는 어떤 단순 노동을 지행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센서나 AI 복잡성은 우리가 거꾸로 현대자동차가 그 다이나믹스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했을 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기술이 완벽하진 않다. 왜냐하면 이런 데 걸어가고 피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데 그렇게 복잡한 로봇 기술은 평탄하고 차선까지 있고 2차원적인 이런 1차원 평면에서 2차원 평면에서 움직이는 자동차는 충분하게 이게 하위 기술이다라고 해서 다이나믹스의 기술을 자율주행이나 자동차의 안전 기술에 적용시키는 거니까 탑다운 방식이라서 네. 긍정적으로 본 거죠. 테슬라는 반대죠. 테슬라 차량에서 얻은 각종
그 로보택시나 자율주행 기술을 네. 그다음에 옵티머스 로봇으로 옮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원에서 만든 기술을 3차원으로 옮기겠다고 하다 보니까 네. 많은 부분이 오히려 부족해서 기술적 완성도가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거꾸로 받는 완성도는 거죠. 부족하지만 그로 나아가는 방향성은 좋은 거 아니에요? 방향성은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네. 부분도 똑같습니다. 아까 로보택시랑 어느 정도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은 상당히 좀 폭발적으로 늘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네.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비용 및 생산 규모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네. 이 부분인 거죠. 결국은 뭐 장기적인 배팅,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불안불안한 거고 늘 테슬라를 얘기하다 보면 장기적인 면에서는 핑크빛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테슬라 이사회가 그 일론 머스크 CEO에게 최대 1조 달러 보상안 네. 지급하겠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 이 얘기도 잠깐 좀 해주세요. 1조 달러면 1,400조거든요. 이게 뭐 단위가 잘못됐나 발표가 잘못됐나 놀랄 정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네. 실제 그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시가총액을 8조 6천억 달러 수준으로 유지를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뭐 2천만 대의 누적 차량을 인도하고 로보택시 100만 대 운영하겠다 이런 어떤 마스터 플랜 4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달성하는데 실제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도 있고 네. 뭐 뉴럴링크, AI 쪽 여러 분야에 지금 관심이 많게 흩어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실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앨런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제 막대한 비용을 보상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머스크가 좀 더 스톡옵션 형태로 지급을 하면서 집중하라. 집중해서 테슬라에서 좀 더 집중하면서 비중을 높여서 일을 좀 열심히 해라 이런 어떤 그 의견도 들어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테슬라 판매 그 호조 영향이 있었을까요? 좀 안 좋았던 2차 전지 시장이 좀 살아나는 분위기인데 그렇다고 이게 전기차 캐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예, 전망하십니까? 완전하게 벗어났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명백한 신호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 전기차 판매도 늘어났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재고 조정이나 뭐 특정 국가, 특정 모델에서 조금 판매량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 전체는 약간 캐즘 극복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성장률은 상당히 높아요. 아직도 두 자릿수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 네. 두 자릿수로 성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늘 불안불안한 건 어느 지역이든 전기차 판매는 보조금 디펜던트잖아요. 네, 보조금에 따라서 미국도 7,500불 준다 안 준다에 따라 가지고 막 폭락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안정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늘 퀘스천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장 멈춤이 아닌 성장 둔화 상황인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그래서 걱정하는 전기차 상황입니다. 수요 둔화가 실적에 충분히 반영될 내년 초까지 기다린 뒤에 매수하는 게 낫겠다 이런 그 예, 재판관 맞습니다. 리포트가 나온 것 내년쯤 같아요. 되면은 전반적인 안정화를 통해 가지고 네. 이런 2차 전지 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뭐 호조를 띨지 지속적으로 어려울지는 내년쯤 돼야 나올 것으로 네. 보입니다. AI 데이터 센터형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은 좀 네. 2차 전지 쪽은 좋은 거 아닌가요? 좋습니다. 많이 네. 새로운 시장을 뚫어야죠. 전기차 시장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정책에 따라서 이제 오르락내리락하는 등락이 있는데 네. ESS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거든요. 네. 특히 AI에 집중해서 모든 기업들이 그 인공지능, 데이터 이런 부분에다 집중하다 보면은 네. 그쪽은 성장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2차 전지 업계 어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될지 끝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자동차를 보면은 일단 3원계 배터리하고 LFP 네. 배터리인데 LFP 배터리에 대한 생산을 좀 빨리 진행을 하면서 네. 가격 경쟁력을 미국까지 따라가 중국을 이기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게임 체인저인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뭐 네. 나트륨 배터리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선도적으로 끌어나가면서 네. 기술 격차를 벌이는 게 유일한 방법이죠. 알겠습니다.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